자, 그런가 하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한 안전 조치에 나서겠다라는 정부 방침도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 즉각 투입하라.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혹은 이 근처 인근 지역에도 우리 교민들이 사실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레바논에는 동명부대도 있고요. 동명부대도 있죠. 또 우리 교민들도 있고 물론 이스라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그 강요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강요 포함해서 회의를 했고 지금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비는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도 지금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 주재의 저런 회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이 지금 다른 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이제 교민들을 철수시킨 조치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고 상황이 딱 되면은 지체 없이 바로 이제 교민 철수 작전을 할 수 있게끔 만반의 대처 준비를 갖춰놔야 된다고 봅니다. 헤즈볼라 세력을 거의 무기력시켜 놓았던 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그에 앞선 하마스를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 이란이 최근 이스라엘에게 200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가만히 있을까라는 지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나설까? 네타냐후 총리, 이란이 큰 실수를 했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뉴욕타임스, 이스라엘,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과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라며 많은 외신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성훈 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거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보복을 하는데 열세는 이제 미국이 지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이 너무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도록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복은 아까 정유시설 폭격 얘기가 나왔지만 정유시설을 폭격해서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그러니까 정유 수출 금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주도록 그렇게 지금 미국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수긍을 하고 미국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란이요 예상외로 군사 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군사력이 팽팽하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만약에 정면으로라도 맞붙는다면 중동 정쟁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17위인데 군사력 평가가 이란이 오히려 높아요. 랭킹이 14위. 군사비 이스라엘 32조 원, 이란 28조 원. 이스라엘 병력은 17만 명, 이란은 67만 명. 군사력이 많군요. 육군 전차 1,500대 이스라엘, 이란은 1,600대. 공군의 전력을 보면 이스라엘은 F-35 등 최신의 전투기 330대, 이란은 F-14 등 전투기 구형이군요. 250대. 그러니까 전력에서는 이란이 좀 재래식으로 뒤처지고 하지만 인원은 이란이 더 많고 해군, 이스라엘은 군함 50척, 잠수함 6척, 이란은 군함 220척, 잠수함 10여 척. 이란이 그렇게 막 최신 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핵도 있고 병력도 상당히 많고 군사력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란 무시하면 안 되군요. 이란은 원래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국이라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 DNA가 있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저렇게 좀 군사력이 그래도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핵까지 개발하면서 세계 적어도 중동 지역에서 맹주로 다시 등극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이런 그 전진 배치 세력을 내세워 가지고 이란의 목표는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란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목표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표라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란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국제사회 제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이란의 그 본심을 표출하면서 마음대로 팽창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계제에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선을 넘는 과도한 보복을 하게 된다면 이란을 궁지에 몰면서 이란도 다시 반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전이거든요. 장군 몽군 이런 식으로 확전돼서 나갈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으로 헤즈볼라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헤즈볼라 잃어버린 30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보유 추산 12만 20만 기의 발사체 중 절반이 파괴됐다. 지휘체계가 붕괴됐다. 사실 국제사회로서는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저렇게 와해된다면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헤즈볼라가 탄생한 거는 82년도에 PLO라는 조직이 붕괴되면서 역으로 이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헤즈볼라가 만약에 이렇게 힘을 잃어가서 붕괴된다고 해도 그것이 저 중동 분쟁의 끝은 아니거든요. 예? 저 중동 분쟁을 지금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인정을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원해서 저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도록 그 두 국가 해법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국민들도 그 두 국가 해법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집권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저 두 국가 해법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도 네타냐후 총리를 한편으로는 지지하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 네타냐후 총리의 전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동시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교전 상황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현지 시간 SNS 이스라엘군 레바논 내 지상 작전에서 8명이 전사했다. 국지적 작전 선언 이후 첫 전사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에 침투한 이스라엘군 탱크 세대를 로켓으로 파괴했다라고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יהי זכרם ברוך.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מלחמה קשה נגד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שמבקש להשמיד אותנו. זה לא יקרה, כי נעמוד יחד ובעזרת השם.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이 교전,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가 궁금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끝났들 끝이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중동에서의 어떤 불안함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동시에 전쟁을 하면서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면서 뭐 예멘이나 후티 반군들도 때리면서 이란과의 어떤 교전까지 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걸까요? 그 지금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해도 뭐 미사일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공중전이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릅니다. 다만 저 중동 전쟁이 일단 확전이 되려면은 그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이제 참전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스라엘이 뒤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이제 중동 전쟁이 크게 날 텐데 과거에 이제 60년대, 70년대의 중동 전쟁이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레바논, 헤즈볼라나 이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면전을 원하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확전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가다가 저는 이게 좀 그 일정한 수위에서 좀 멈출 걸로 물론 긴장은 유지되고 해법은 없지만 확전이 더 이상 그 어느 수준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지만 일종의 억지력이 작용될 것이다. 예. 네, 그렇군요. 중동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의 깊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